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융합인지학부 2기생 이승우라고 하고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스위스 인턴십에 선정되어서 여름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스위스에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에 위치한 EPFL 그러니까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라고 상당히 이제 유명한 학교거든요. 세계 랭킹 10위 안에 속했고 그리고 거기 또 다른 이칼이라고 해서 디자인 학교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카이스트랑 홍대 디자인 산업 디자인 학과 이 네 개의 학교가 같이 한 주제를 가지고 Technology for Aging Society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기술 연구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융합인지학부 학생들 그리고 홍대 디자인학과 학생들 이 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실제 제품을 프로토타이핑하고 한국에서도 테스트하지만 그 제품을 스위스에 가져가서 그 스위스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고 그때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걸 같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겨울학기 그러니까 봄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와서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을 선정을 먼저 했어요. 방학 동안. 그리고 이제 봄학기 동안에는 이제 학기 이게 3억쯤을 주는 약간 정규 수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봄학기 동안에는 그 팀이 줌 미팅을 통해서 계속 제품을 개발해 갔어요. 이제 유저 테스팅 같은 것도 다 했고 그걸 정규 학기 동안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 이제 시제품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빡센 일정이고요. 여름 계절학기 시작하잖아요. 계절학기 하자마자 스위스에 가게 돼요. 스위스에서 한 주 동안 스위스 환경에 맞도록 그 제품을 개선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한 주 테스트가까지가 사실 저희의 정규 활동이에요. 저희 융합인지학 학부생한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4주 정도의 인턴십 경험을 더 제공해줘서 PFL에서 인턴십을 진행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진로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창업 꿈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때 유럽에서 되게 많이 인터뷰를 막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 덕분에 그 아이디어가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창업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 계절학기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가 되면은 스위스 학생들이 이제 또 한국에 와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보통은 서울에 있지만 카이스트에 오는 일정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참여하는 게 스위스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학기 한 10일 정도 있고 봄 학기 개발 전체 다 하고 방학 동안 스위스 가고 그리고 가을 학기에 그것도 한 3주 정도 발표하고 스위스 학생들 맞이해 주는 것까지 하면은 사실 거의 8개월, 9개월은 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융인부 필수 수업이 사혁신 수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번에 대체가 됐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컸죠. 근데 그게 4학점짜리인데 사실 이번 스위스 프로그램도 거의 4학점이라고 볼 만한 노드가 있어서 그거를 대체해줬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스위스에 가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그만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팀이 만든 제품이거든요. 이게 또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기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되면 결국에 고령자 인구가 늘어가고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부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인간관계 단절되다 보니까 이웃이 사라지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 그게 저희는 항상 보는 사회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가 있었어요. 행정복지센터라고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방문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초연금이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모르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가지 않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이웃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키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트 안에 생필품 같은 게 들어있어요. 먹을 것도 들어가 있고 물 같은 것도, 그리고 티슈 같은 거 하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전달하는 사람도 뭔가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더 쉽게 접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그런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연락처라던가 종합적인 걸 제공해주는 키트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디자인 대회에서도 저희가 수상을 해가지고 나름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에서도 이걸 똑같이 가져가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스위스는 되게 정말 한국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웃이 전달하는 걸로 했었는데 스위스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차별점을 보일 수 있겠구나. 스위스는 그게 더 강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되게 한국과 다른 점에서 저희가 많은 배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냥 공학자로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서 서로 완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던 거죠. 그게 제가 스위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배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랑 같이 제품 테스트를 하고 그때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되게 이때는 그런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뭐라 해야 될까, 잡고 다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책상인데 책상 위에 물건 같은 거 두고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스위스 학생들이 테스트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는 경로당 같은 게 있잖아요. 스위스에 똑같은 게 있어요. 대신 거기는 무료 경로당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적은 돈을 주면은 다 케어를 해주는 거죠. 요양센터 같은 거죠. 그런 데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마지막에는 스위스에 가서 인턴십 하는 동안 스위스에 놀러도 많이 다녀서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네. 교환학생은 한 학기 아니면 1년짜리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그걸 넣어버리면 졸업이 늦어져서 걱정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일단 스위스 프로그램 추천하고 싶어요. 스위스 프로그램이 진짜 밀도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정이 되게 길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점도 받으면서 휴학도 하지 않으면서 해외 경험을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놀러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학술적으로,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학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면서 해외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여서 짧은 시간에 밀도 있는 교환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크고 EPFL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되게 많이 다르구나, 공부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학교에서 지향하는 점도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거기 가면서 결국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게 아마 제일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 뭔가 성장하고 싶다, 나아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아마 융인부에도 많을 테고 반드시 추천하고, 아무래도 모두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명에서 3명밖에 못 가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다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어중간하게 그냥 해외 경험하고 싶다 하면은 많이 힘들고 그 경험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냥 더 많은 글로벌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감 전이라고 했을 때 전날에 신청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언어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전 제가 봤을 때 하 아니면 중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예요. 근데 이제 저는 왠지 모를 그냥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못하면 어때? 가서 배우면 되지. 그래서 중하로 체크를 했어요. 그 나머지는 열심히 하겠다. 그 다행히 저는 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자신감 있게 포부를 밝혔더니 그걸 이제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